방금 고상철 대표님이 말씀 주신 부분이 중개 어렵다. 그 부분은 당연히 현업에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신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한 5년 가까이 해왔던 것 자체가 기존의 힘든 중개사님들의 원인이 실력이 부족해서다, 신뢰가 없다,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교육도 사실 지금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실력을 갖춘 중개사분들이 저희도 많아졌는데,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리고 내가 1등이 돼야지. 사실 그렇지가 않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객들은 사실 그걸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잘 오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스터 홈즈가 해왔던 부분은 중개사 개인이 조금 더 다른 중개사들보다 더 실력을 갖추고 신뢰를 고객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들을 보여드렸고, 그런 실력 있는 중개사가 그러면 더 좋은 비즈니스 기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다음 이어지는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준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홈즈 컴퍼니에서 코리빙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1대1은 되게 강한데, 이렇게 1대 다로 하는 거는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다소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고 들어가면은, 저는 홈즈 컴퍼니를 이태원 대표님이랑 8년 전에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같은 과 선후배였고요. 같이 매일 술 마시다가 언젠가는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15년 전에 만나서 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8년 전에 홈즈 컴퍼니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분들이 설명하시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처음이시겠지만, 저는 10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일입니다. 10년 전부터 이 비즈니스를 계속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점차 그 목표한 쪽으로 가고 있어서, 특히나 이번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에 발표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그 사이에 회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회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은 여기서 좀 뭔가를 좀 얻어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자신감도 좀 들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내용도 있는데,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은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각 지역에서 저희랑 협업을 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대표님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부터 제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일단 SF 홈즈가 제안하는 새로운 기회인데요. 먼저 지금 제가 저희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코리빙 부문이라고 해서 제가 담당하는 부문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발표하신 그 고상철 대표가 담당하는 중개 부문이 있고, 세 번째 부분이 코빌리지라고 하는 교외, 그러니까 외곽 지역의 저밀도형 타운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렇게 세 부문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이 부문은 어떤 일을 하냐면, 주택을 이 홈즈 안으로 임대를 해서 가져오거나 매입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잘 운영을 해서 이 건물의 가치를 높인 다음에 매각하는 단계까지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 부문에서 하는 일인데요. 지금 현재 그 홈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은, 일단 국내에는 스튜디오라고 해서 주택, 흔히들 생각하시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이런 것들이 건물 4개 동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156개 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동인데 156실이면은 그냥 단순히 사로 나눠봐도 한 동당 한 40실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회사가 8년 차인데, 처음에는 그 투자금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 건물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요 밑에 보시면 남영, 이 원효로, 망원, 이런 사이트들은 건물주분은 따로 계시고 저희가 제안을 해서 통으로 임대를 빌려온 다음에 운영을 하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 호텔들이 막 망가지기 시작했잖아요. 저희한테
호텔을 좀 주택처럼 운영해달라는 제안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보시면 여의도랑 남산, 지금 계신 이 공간이 남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까지 또 운영을 하게 되면서 스테이라고 하는 숙박과 주거를 섞어서 운영하는 형태의 운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밑에 있는 5개는 저희가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서 운영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의 초창기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아까 이태원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영국 투자자들이 그 3천억 그 블라인드 펀드를 투자를 해주면서 저희가 2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3천억 블라인드 펀드 결성한 다음에 첫 번째 거래가 홈스테이 수원이거든요. 저거를 작년 10월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1년 사이에 수원, 가산, 선정릉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나긴 했는데 이 건너편에 있는 디어스라는 호텔까지 1년 동안 지금 4개 동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건물을 매입한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걸 운영하는 단계로 지금 넘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 세 번째는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주택 상품을 만들려다 보니까 사실은 땅을 사서 건물을 저희 원하는 대로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아무래도 방이 다 구획이 돼 있기 때문에 방을 더 줄이고 싶거나 늘리고 싶어도 그걸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게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스튜디오라는 주택 타입이 4개, 156층이고 스테이라는 건축법상은 숙박시설인데 거기 장기 주거와 장기 숙박과 단기 숙박을 합쳐가지고 그거 4개 사이트에서 868실 이렇게 해서 지금 1024실 정도를 국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일본의 그 도쿄의 신주쿠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스튜디오 타입, 주택 타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거의 1200실 정도를 운영을 하게 됐고 아마 2년 동안 홈즈컴퍼니라는 회사의 위치가 같은 경쟁사들 대비해서 2년 전만 해도 업계에서 저희는 한 3위? 4위 정도였는데 지금은 대기업을 빼고 나면은 1등입니다. 그 2년 사이에 지금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 게 이 영국에 있는 ICG라는 회사입니다. 영국에 있는 ICG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혹시 이지스 자산운용이나 이런 데 들어보셨죠? 그 자산운용사입니다. 영국에 있는 큰 자산운용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AUM이라고 하는 이 자산운용사의 규모를 그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을 다 합쳤을 때 얼마냐? 그럼 저 자산액이 크면 클수록 되게 큰 회사인 거거든요. 제가 약간 비교를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국내에서 제일 큰 부동산 쪽 자산운용사가 이지스 자산운용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사가 운영하고 있는 AUM이 20조예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보시다시피 AUM이 12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지스보다는 6배 이상 큰 회사인 거고요. 영국에 있는 ICG라는 회사가 재작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같이 사업할 파트너로 저희 경쟁사들 다 만났죠. 만난 다음에 결국 저희 홈즈컴퍼니로 선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ICG와 저희 홈즈컴퍼니와 저 3천억 규모의 지금 펀드 설정을 한 거고요. 이거의 힘을 받아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년 동안 4개의 건물을 사면서 회사가 이제 그 성장을 하게 됐는데 이 회사가 좀 재밌는 회사입니다. 왜냐면은 보통 부동산 자산운용사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상품이 오피스 아니면은 뭐 복합 상가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이 회사는 딱 2가지밖에 안 해요. 주택하고 물류. 그 2가지밖에 안 하는데 이미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주택 상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니치로 넘긴다거나 하는 식으로 만들고 엑시트하고 이런 활동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회사가 한국에 들어왔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아시아퍼시픽 대표가 마침 또 한국계 미국인이어가지고 제가 영어는 못하는데 유일하게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니까 제가 첫 번째 세션에서 이태원 대표님이 우리나라 부동산업의 그 산업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ICG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2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직 한국은
임대주택에 관련돼서 산업화가 안 돼 있다. 근데 이게 될 시기다. 라고 이 두 가지를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의 이 3천억 규모의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요 3천억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에쿼티, 그러니까 투자금, 자기 자본금을 3천억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건물을 살 때 최소 50% 이상은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천억 이상의 건물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300억짜리를 산다 그러면 20개를 살 수 있는 돈인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로 지금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ICG랑 약속한 거는 주거랑 숙박, 그러니까 뭐 호텔이나 오피스텔, 도생 이런 건물을 사자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4개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들이 그 설정한 날짜들이, 그러니까 매입한 날짜들이 조금씩 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물건을 저희가 10월 11일 날 매입을 했고, 두 번째 건 10월 23일, 작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정릉을 올해 2월 28일 날 계약 체결을 했고, 요 디어스 거는 아마 9월 초에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이런 펀드들은 물건을 매입하면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를 운영한 다음에 다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스케줄로 저희가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 물건 3개가 이미 매입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선정릉역의 그 역세권에 있는 물건인데 얘는 이제 60실짜리예요. 용도상 오피스텔이고요. 그래서 장기 그 월세 받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지벨리 가사는 그 개인 건물주분이 갖고 계셨어요. 180실 되는 그 호텔이었는데, 마른 호텔인데 내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그냥 모텔에 가까운, 큰 모텔에 가까운 그 호텔이었는데, 이거를 사서 리모델링을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원도 이거는 이제 240실 정도 규모의 호텔인데 저희가 사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물건이 홈스테이 명동2 저희가 같이 그렇게 부르는데, 이 건너편에 있는, 아마 오시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 하면은 아마 12월 정도에 그 오픈을 할 것 같고요. 뭐 그냥 제 예상입니다만 아마 분명히 연말에 저희가 이 센터 대표님들 모시고 그 행사나 파티를 할 것 같은데, 여기 13층에 남산뷰가 굉장히 좋은 루프탑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행사는 거기서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2년 동안 저희가 나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구축해 놓은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홈즈는 이 세 가지 파트가 선순환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부동산 회사의 기본인데, 이 중개와 개발 그리고 운영, 이 세 가지가 계속 꼬리를 물고 돌아야지, 이게 선순환처럼 돌아야 계속 이 기업이나 아니면 센터가 생존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 중개는 어쨌든 간에 고상철 대표가 열심히 해가지고 센터장님들 모아서 계속 하고 있죠. 운영도 제가 뭐 임대로 가져오든 해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비었던 게 여기가 비어 있었습니다. 개발이 비어 있었는데, 이게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건물 하나를 살 때 아까 보셨지만 저희가 4개를 사는데 700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금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근데 뭐 저희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금수저는 아니어서 자금을 어쨌든 외부 조달을 해와야 되는데, 그 조달에 계속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중간 부분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 비어 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ICD가 들어오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으로 저희가 물건을, 에셋을 매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중개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 뒤에 있는 운영도 굉장히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 선순환 체계가 구축이 되고 나니까, 그러면 다음 프로젝트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다음 프로젝트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일본에도 저희랑 비슷하게 종합부동산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택 쪽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레오팔레스나 다이토 켄타코 같은 회사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회사들이 그 운영을 하고 있는 호실수가, 아까 홈즈는 1200실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본에 있는 회사들은 3위 업체가 30만 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이랑은 경제 규모를 떠나서라도 아주 엄청난 차이가 지금 나고 있고, 그만큼 지금 이 한국은 그 분야가 산업화가 안 돼 있는 건데, 저희도 200실 운영할 때에서 지금 1200실 운영할 때로 넘어와 보니까, 이거는 실이 무조건 많아야 된다. 이게 뭐 1년에 1000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빨리 누가 많은 실을 먼저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 프로젝트로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제 만실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저희가 1년 동안 건물 4개를 찾아서 했는데 뭐 평균 한 180실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건물들이에요. 근데 1년에 저희가 검토한 그 물건 수가 한 7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선정된 게 이 4개가 선정이 된 건데, 이거는 제가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이 ICG라는 회사는 되게 큰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200억 이하가 되는 물건들을 해서는 자기네가 그 효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큰 거, 뭐 500억, 600억, 1000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장에서 임대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40실, 50실, 60실 이런 기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물건들을 빨리 매입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실수를 늘려야겠다라는 쪽으로 그 생각을 이제 모으게 된 거고요. 이 과정에서 60실이나 이하의 물건들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역적으로 여기 60실, 여기 60실, 뭐 여기에 100실 이렇게 쭉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본사에서 모두 다 컨트롤하기는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각 지역에 헤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점이 필요하겠다. 근데 그걸 우리 센터 대표님들이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면 센터 대표님들은 결국 저희 본사가 ICG 역할을 해주는 거죠. 사주는 겁니다. 그럼 사주면 앞에 있는 중개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할 때 일단 중개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비즈니스가 한번 생기고, 그리고 저희 본사에서 사주면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영도 본사에서 직접 못해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 제일 가까이 있는 센터장님들이 운영을 해주시면서 운영 수수료를 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즈니스가 본사와 같은 비즈니스 로직이 센터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에 다음 준비하고 있는 펀드가 만호를 만들기 위해서 1.8조, 거의 2조 가까운 펀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큰 금액인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ICG라는 영국 회사가 한국에 들어왔다? 굉장히 ICG 말고도 다른 여러 외국계 투자사들이 저희 회사에 연락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한국이 임대주택으로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계 투자자들이 움직이니까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차례차례 자금을 모아서 만실을 만드는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홈즈랑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자로 해서 이 펀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펀드에 자금이 모이게 되면 이 모인 자금으로 여러 지역에 있는 센터 대표님들이 토지를 보내주시거나 뭐 건물을 보내주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필요한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익률은 두 가지 측면인데, 여기 뭐 IRR이랑 COC라고 써 있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배당이 뭐 한 달에 얼마씩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얼마에 매각한다고 했을 때 최종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겠다, 뭐 이런 기준이 서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는 상품들을 최대한 주시면 저희가 매입 결정을 해드리고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예시 건물로 60호실 한 개동 실당 3억 하면은 한 180억짜리 건물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찾으셔서 저희 본사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거 매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일단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발생하겠죠. 센터 대표님께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하고 운영과 안정화를 하고 이 매각하는 과정인데, 이 운영과 안정화 과정에서도 어차피 저기는 이 지역에서 월세로 살고 싶은 1인 가구들을 임차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걸 또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중개사님들이실 거기 때문에 채워주시고 안정화도 같이 시키시고 이 과정에서 그 운영을 하면 위탁 운영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수수료를 또 같이 쉐어하시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가게 되고요. 그 실물, 그러니까 지어진 건물에 대한 예시인데 토지를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토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개발 기간과 공사비 같은 거를 다 고려해서 이게 뭐 공사기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은 다음에 완공이 됐을 때 얼마로 임차를 채우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기존 센터 대표님들이랑은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앞에 그 물건 4개를 살 때 그 주변 지역에 센터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본사에서 의뢰를 드립니다. 주변의 임대 시세라든가 여러 가지 상권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의뢰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매입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의사결정의 데이터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지금 오픈이 된 이후에는 그 저희가 스테이건, 스튜디오건, 그러니까 호텔이건 주택이건 간에 장기를 일정 비율 이상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받는 손님들을 일정 비율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임차 채워주는 거를 기존에 계신 분들이 채워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존 센터 대표님들이랑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물건들은 제가 봐도 그 정도 사이즈의 물건들은 1년에 4개가 맥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더 밤새 일을 해도 1년에 4개, 5개가 맥스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새로 구성하는 이 마모를 만들기 위한 이 펀드는 60호실 이하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계신 지역에서 오피스텔이건 도생이건 분양 안 된 건물, 그러니까 통건물로 해서 60실 이상 되는 건물이 아마 거의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30실, 40실, 50실 어쨌든 이 정도의 규모만 돼도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을 찾아주시고 또 운영도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마모펀드가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계획은 올해부터 준비 과정을 통해서 펀드가 1.8조가 모을 때까지 기다릴 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한 1,000억이나 2,000억 모인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2차 펀드, 3차 펀드 이렇게 해서 만들 거고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는 한 25개 동 정도 지금 매입을 할 계획이고 점차 동수를 늘려서 5년 내에 만실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ICG 펀드는 저희만, 본사만 잘하면 됐거든요. 저희가 물건 잘 찾고 잘 운영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 마모 펀드는 저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센터 대표님들께서 잘 해주셔야 저희도 잘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서 저희 미스터 홈즈와 함께 해주시면 홈즈 컴퍼니와 협업을 해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스피치를 하는 걸 저도 본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자주 부탁을 좀 드려야 될 정도로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또 생각은 됩니다.